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계원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집행부의 문화예술진흥, 또 문화재 보존, 관리, 박물관, 미술관, 관광, 종교, 체육진흥,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민과의 소통을 대전제로 뜻을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생 위주의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들은 규제개혁특위위원회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또 기업 활동이나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우리 김포에 뿌리를 내리신 지 한 120년이 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구한 말에 우리 그 문해부흥이라든가 또 정신문화를 주도해왔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20여 군데의 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20여 군데 교회 중에 우리 김포에 5군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의미를 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5군데에 조금이나마 자긍심과 또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59.3% 오후 시간 12시부터 6시까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12시부터 6시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또는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자의 잘못된 안전의식 때문에 불러왔던 사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오후 시간대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적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김포시 등 도내 8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한 내년도 적경지역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김포시의 경우 하성의 경제기반시설 확충 등 8건에 188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확정된 것은 삼성마을 매주 간장 가공유통시설과 조광거리 조성사업 등 2건 32억에 그쳤고, 중소기업 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설 등 여건은 아예 묻혀버렸습니다. 또 고양시 등 5개의 시군이 신청한 적경지역 초광역권 발전사업 등도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려버렸고요. 정부의 적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관련 사업 등이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목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며,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적경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공동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조성되어 있듯이 강원도, 그다음에 인천시 등 같이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의 건의 및 시정을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이 모든 사안을 관장할 수 있는 협조 부서를 새로 신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해 예방과 상습 침수 지역의 예찰 활동의 한 일환으로 진짜 이 배수 펌프장 또 천변 전류지 등을 만들어 나가는데 인천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포천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와 있는 그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개수 사업도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접수건이 29건이 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응급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했었고요. 또 사유시설인 그 피해 건수는 한 122건 정도, 그래서 응급조치를 빠른 시간 안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 인력을 동원하고 또 그분들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지구 노상주차장 확보 사업은 기존 도로의 도보를 정리하여서 약 총 300m의 구간에 3.5m 폭의 노상주차장 90면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충 녹지의 산책로를 조성하고요. 이는 2008년도 7월 준공된 장기지구 내 먹자골목에 그동안 많은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아프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교통망 확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조기에 건설하고 그 건설 후에 연장 노선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 신곡 수중보 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 문제, 그 다음 그 한강 신도시 그 교통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 또 문화, 체육, 관광하고 관련된 우리 김포 아트홀 건립,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 사업, 문수산 장대지 사업 복원, 통진 이청 복원 사업 등 문화, 복지, 교육, 농업, 체육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도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 확보인데, 예산 확보만큼은 정말 이계원이 아니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고요. 또 그것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뤄갈 때 사실은 굉장한 보람과 나름대로의 사명감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뭐 트위터라든가 또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신다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뭐 홍보를 한다라든가 또 게시물을 남겨주신다라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좋고요. 또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우리 여러 시민과 도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행정을 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어렵고 힘든 거 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탯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탯줄은 모태와 그 뱃속에 있는 자기 자녀하고의 연결선입니다. 생명의 선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실제적으로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탯줄과 같기도 하고요. 이 모든 기능이라든가 또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등등
이 경기도가 주는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 모든 생명의 공급선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얘기가 맞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전장에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능과 모든 어떤 행정력이 기초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를 알면 대한민국을 아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두 그룹의 경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세계를 그야말로 떠받드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겁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시대적인 사명감에 불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경기도를 정말 탯줄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